말을 해도 이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한다고요. 그 자존감을 누가 살리나 봤더니 언어가 살리더라는 거예요. 액션할 때 리액션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집에 들어오면 당신은 말만 안 하면 돼. 말만 안 하면 집이 행복해야 돼. 그렇죠. 네?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안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혼자는 아니구나. 위로가 되네요. 사실 너무 감동받아서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시리즈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잘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근데 부자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서 사이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부자인데 잘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을 수도 있죠. 최악이네요.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이네요.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있는데 사이는 안 좋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이는 좋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돈 버는 법보다는 사이 좋은 법. 그리고 사이가 좋으면 돈을 벌 확률도 조금 높아지는 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내랑 요즘 사이가 좋아지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돈이 막 들어왔죠. 아니 여기에 좀 들어오냐고요. 그 돈도 들어오고 왜냐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났는데 좀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밖에 나가서도 막 밝아지고 열심히 하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까? 전 주로 이제 주부들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한 1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진짜 있다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있긴 있어. 이게 너무 놀랐어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있긴 있다.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있는데 어디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가 손을 들어요. 난 남편과 사이가 좋다. 예. 남편에게 지금도 여자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여성분들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면 10명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남편에게 와이프 사랑하냐고 하면 3명 정도가 사랑한다고 해요. 나머지 7명은 왜 지목하시는 네,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그 여성분이 착각을 한 거고 그래도 3명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징이 있을 거다. 근데 호칭이 달라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은요, 보통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자기야, 오빠라고 부르고 완전 좋은 사이는 애칭을 씁니다. 뭐라고요? 애칭이요? 애칭. 별명 같은 거. 그 별명 같은 거. 자기들 두 사람만의 은어. 저희 어머니는 올해 79이시거든요. 아버지 81 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에이, 애칭 아니네. 그리고 다른 애칭으로 말종이라는 단어도 쓰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혼자 알았습니다, 이게. 말종이라는 게. 근데 이게 부부 사이가 좋은 분이 이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제가 이민사회에 한번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예. 뉴욕에. 예. 그래서 너무나 뻔한 질문을 했어요. 보통 이러잖아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전 미국 가서 이렇게 물어봤죠.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여기 살아보시니 70%는 한국이 좋은데 이제는 여건이 안 돼서 미국에 살고 있다. 30%는 난 한국이 좋지 않다. 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여기서 죽을 거다. 근데 그분들의 되게 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이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매우 잘해요. 그리고 미국이 싫다는 분들은 영어를 못 하시거나 말이 안 아니면 통하니까. 해도 일상적인 언어 정도밖에 안 돼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을 가도 제가 보기엔 언어를 잘 알지 못하면 여행이 안 되고 해봐야 관광이거든요. 맞아요. 해봐야 쇼핑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해봐야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나라의 언어를 되게 잘 알면 거기에 여행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언어를 잘 알면 거기 있는 여성과 남성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사이가 좋으시다고 그러더니 엄청 이 부분에서 조영 씨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외국 여성과 사랑하실 때는 그렇지 이러시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사랑은 운명이나 뭐
어떤 뭐 뜨거운 열정 이전에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심리를 알 수 있다면 사이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난 쟤랑 안 맞아. 난 얘랑 안 맞아. 그래서 딴 오빠를 만날 거야. 그래서 딴 오빠 만났어요. 엄청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 비슷하죠. 될것 같아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상을 탓하기 이전에 아 내가 저쪽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언어를 알고 있나? 여자의 언어를 알고 있나? 그리고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낳으면 내가 낳지만 아이들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고통이 시작되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죠. 뭘 대단한 걸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모든 관계에서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의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던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분들이 그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소통이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말을 잘하는 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래요. 근데 소통을 잘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를 말한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은 얻지 못한데 말을 잘하면 말은 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말이라도 못한다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도 집에 들어오면 당신은 말만 안 하면 돼. 말만 안 하면 집이 행복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데 소통 능력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언어 능력 말고 소통의 능력을 조금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소통의 능력이 좋고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인상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결국 완성은 얼굴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인상인데 그 사람은 두 종류의 상이 있대요. 인상하고 진상. 이게 진상은 화상하고 동의어고요. 뭐 도라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방송국에는 도라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할 수.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안에 분명히 여기 진상이 있습니다. 우리 8인 중에 8인 있을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지금 찔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인상이라고 하고 누구를 진상이라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처음엔 잘생긴 사람을 인상 좋다고 한대요. 처음엔 키 큰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상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애하고 결혼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연애할 때는 예쁜 여성이 혜택을 봐요. 맞아요. 예쁜 여성이 치고 가죠. 맞아요. 예. 그렇지만 예쁘다고 계속 가던가요? 밀려요. 예쁘면은 예쁜 걸로는 오래 못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소개할게요. 네. 사람은 살면 길들여진다고 그랬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예뻐도 처음 봤을 때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버렸어요. 부부관계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시간은 3년, 5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속옷 입고 지나다닌다고 야하다고 생각하는 게 떨어져요. 그렇죠. 5년까지 안 가요. 그렇죠. 정무신 한 몇 년 저 가시던가요? 1년 가더구만요. 1년. 왜냐하면 아내 되신 분이 상당히 미인인데도 엄청난 1년. 미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속옷 입고 다닌다고 막 어떻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옷 입고 다녀! 집에서 왜 옷을 벗어? 아주 그냥 뭘 하려고 그냥. 뭐 하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뭐 아내가 샤워하면 막 죽은 척을 해버린다든지 막 협심증이라고 한다든지 처음에는 야했다고요. 처음엔 신비했다고요. 자, 여성들은 무엇에 그러냐면 물건에 그런다고요. 옷을 샀어요. 자, 근데 이제 철이 바뀌었어요.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옷자고 꽉 찼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러죠. 저건 뭐야? 저건 뭐야? 그거는 거지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산 옷은 거지 같은 옷. 저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렇죠. 네. 남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는 또 남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왜 만날 여자가 없냐고 하냐는 거예요. 왜 집에 빨리빨리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전문 용어로 길들여졌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은 KBS에 가끔 오잖아요. 그럼 계속 사진을 찍는다고요. 뭐 저기 뭐 이렇게 송중기 그 입구 앞에서도 네네네. 사진도 찍고 막 웬만하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티 안 나게 사진도 한번 찍고 싶은데 얘기도 못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막 KBS에 와서 막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 아나운서분들은 여기 계속 오시잖아요. 매일 오죠. 매일 오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출근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KBS 아침에 오면서 막 출근하자! 도라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잘라버려야 돼요. 언젠간 문제를 일으켜 그런 것들이. 아니 그 정신 제 정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출근하자! 방송의 미래! 누가 이렇게 오냐고요. 오늘 아침에 일찍들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로또나 되라. 아유 진짜 아침에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KBS 아나운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접 볼 때는 뭐 KBS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 이제는 이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뼈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심리학으로는 길들여졌다. 익숙해졌다. 더 이상 고맙지 않다. 근데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되게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좋겠다. 되게 유명해서 잘 나가서 좋겠다. 돈 있어도 힘들어요. 관리해야 되니까. 없으면 불편해요. 인기가 많으면 어디 가기 불편해요. 맞아요. 인기가 없으면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워요. 어차피 인생 사는 게 다 비슷하죠. 맞아. 근데 그 와중에 꽤나 잘 사는 분들을 봤더니 무슨 능력이 좋은가 봤더니요. 사람은 행복하려면 딱 두 가지래요. 계속 새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워지거나. 내가. 그러니까 나든 관계든 새로워지거나 새 것으로 계속 바꾼다는 바꾸라는 거죠. 건 무슨 뭘 바꾸라는 거죠? 뭐 아내도 새 것으로 계속 바꾸고 남편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바꾸고. 우리 감독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왜냐면 감독님들도 바꾸고 싶으신데 이게 어떻게 사정이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뭐가 이렇게 되면 또 애도 낳는데 다시 넣어버리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관계를 한번 이걸 한 거를 정리하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맞아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힘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워지거나 그러니까 새 것을 사거나 핸드백을 계속 새 것을 사면 행복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있잖아요. 사람의 뇌에 행복 물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엔 부작용이 있겠죠. 돈도 많이 들고 아니면 어느 날 이거 있는 걸 보면서 다 못 쓰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람은 너무 많으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가를 봤더니요. 저는 계속 새 옷을 입거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그래서 새로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여기 있는 예쁘게 사람들은 다 하려고 말 그러는 예쁘게 하기로는 근데 집에 가서 말을 예쁘게 안 하죠. 방송에서만 예쁘게 해줘. 그렇죠. 저도 제 아내한테 오빠가 방송에서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안 돼. 그렇죠. 딴 년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라. 오빠는 왜 딴 년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애들이 또 많이 치고 왜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왜 죽은 척을 하고. 빙의 되신 것 같아. 똑같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 여자 앞에서 더 이렇게 된다고요. 더 움츠러들고 더 말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악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여유만만한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여성 입장에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여보 이거 하나 타줘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예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 그거는 남편이 호르몬 나올 때는 먹혀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은 몸에서 사리가 나오거든요. 호르몬 없죠. 호르몬 안 나와. 사리가 나와요. 그냥 테스토스테론 거 없어요. 안 나와. 그냥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직자. 수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호르몬도 안 나오는데 뭐 오빠 나 이거 나 따뜻해. 그럼 뭐랬는지 아세요? 말 똑바로 해야지. 야 세상 오락호락해. 주먹 꽉 쥐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뭐 사재기함 이런 게 아니라 자 소개할게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남녀 공용인데 상대방을 되게 잘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이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한다고요. 그 인정이 칭찬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조용구 씨가 이번에 뭐 되게 그 메인으로 어떤 프로를 딱 맡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여보 나 오늘 뭐 KBS에서 뭐 중요한 프로 나 좀 내가 메인 MC 맡았네. 그러면 이때 살짝 웃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 메인 MC 맡았어. 그럼 이제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 남자 자존감이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나 지금 이번에 눈물 날 뻔했죠. 지금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길게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오빠 나도 좋은데 오빠는 얼마나 좋냐? 어떡해.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근데 이런다고요. 보통 여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보, 나 이번에 메인 MC 맡았어. 오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여자 말 들으니까 떡이 나와 안 나와?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사람이 항상 얘기할 때는. 아 너무 안 예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오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냐고 안 되냐고. 오빠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진짜. 거봐, 뭐 오빠는 이런 아무것도 거. 아니야. 진짜 항상 내 말을 진짜 들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지.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와이프하고는 소통이 그렇지 더 이상 점점 얘기하고 싶지 말하기 않죠. 싫어져. 안 되는구나. 다른 자매님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말이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아내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주죠? 그래. 근데 이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왜 영어를 못하지? 선생님 왜 불어를 못하세요? 진짜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왜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부모님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면 불어를 못해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인데도 프랑스 말 잘할 수 있어요. 배우면. 네. 그래서 우리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 어머니 나라의 말을 보통 나는 잘해요. 저희 엄마는 한국 사람이니까 전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 언어를 썼다면 그 아이는 그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셨지만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주 그래요. 뭔가 했네. 아니 다양한 계획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 그렇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인간 있습니다. 사회에 다양한 계획이 있죠. 그게 뭐 그렇게 그런 그러냐고요. 그럼요. 계획 있어요? 계획이요? 이제 다시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애가 지금 이제 3살인데 4살이 됐는데 네 살. 얘가 인형놀이를 혼자서 막 하잖아요. 여자인데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막 이렇게 맞아. 약간 다툴 때 했던 그렇죠. 말투로 맞아요. 인형을 막 혼을 내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말 조심해야겠구나. 맞아요. 네, 정말 왜냐면 그런 게 먼저 배우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그 언어를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 소리로 아이는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이시니까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그 여성분만 보는 건 곤란하죠. 맞아요. 그 여성의 그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될 분들을 한번 뵈야죠. 전화를 드려서 장인어른 제가 한번 뵈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사귀시는지 제가 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지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네.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나중에 돈 있을 때 다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봐야죠. 저분은 어떤 언어를 쓰는구나. 근데 우리는 저 여자가 얼마나 예쁜가를 많이 본다고요. 맞아요. 저 남자가 사회적 스펙이 어떤가? 맞아요. 뭐 경제적 능력은 있나? 이건 중요하죠. 근데 이건 한 부분이죠. 맞아.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그 호르몬이 떨어지고 나서 인간관계를 결정할 거거든요. 모든 호르몬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언어를 쓰느냐. 저 여성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예쁘게 말한다는 거의 첫 번째가 이제 인정을 좀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서 하든 자기 부모에게서 받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얼굴 표정 쓰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을 영혼의 언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을 쓰는 게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 되는 분이 여보 대화해. 이거 이혼하자는 뜻이거든요. 여보 대화해. 그럼 뭐야? 얘기 좀 뭐야? 잠깐 얘기 좀 해. 뭐야? 들켰나?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들킨 거야? 이게 지금 좋은 문제야? 이게 뭐 컴퓨터에서 뭘 봤나? 이게 주머니에서 뭘 나왔나? 뭐야? 이게 뭐야? 엄청 갑자기 대화하자고 하면 엄청 불안하다고요. 무슨 가까운 사람끼리 무슨 대화랍니까? 표정이라고요. 표정을 쓰면서 여보 나 이번에 뭐 9시 뉴스 해, 8시 뉴스 해. 그러면 오빠 너무 좋겠다. 오빠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남자는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 여성을 돌보려고 해요. 그 남자를 되게 인물 만들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언어 사용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아내나 어머니나 뭐 그의 상사. 그게 그 사람을 계속 살리는 거죠. 기운을. 왜냐하면 살다가 힘든 일이 계속 있는데 기운 꺾이면 끝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사업 망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인간관계 끝났다고 끝나지 않아요. 기운 꺾이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조금 고상한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존감을 누가 살리나 봤더니 언어가 살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언어를 쓰지 못하는 여성과 사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그렇게 당해야 돼요? 지금 간증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상담인가요? 아니면 어떤 진행인가요? 진짜 왜냐면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정이나 그런 걸 안 쓰시는 우리 많은 가정들의 여성들 시청자 여러분을 대변한 거지 뭐 본인의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근데 왜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우는 아니, 아니, 느낌으로 아니. 저한테 여쭤봐서 아니 원래 표정이 눈이 이래요. 원래. 그러면 상당한 연기력이신데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네요. 순간 이게 현실과 이 방송이 네, 구분이 안 네, 돼서 네.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래서 이런 방송을 봐야죠. 아, 자, 이거는 거울 같은 방송이거든요. 거울은 뭐냐? 첫 번째 보고 나를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저런 언어를 썼네. 우리 엄마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무시를 많이 했네. 그리고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은 딸이 있어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많지 않아.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한 또 10명에 한 명이 있어요. 있어요. 네. 대부분은 네 애비 같은 놈을 만나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엄마 사는 거 안 보여? 엄마처럼 살지 넌 마. 나처럼 살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딸은 들으면서 무엇에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 난 정말 결혼 생활을 잘할 거야. 대부분 거야. 남자들은 나쁜 놈이야. 두려움 같은. 남자들은 신뢰감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떤 남자가 조금 뭐 잘못하면 엄마에게 들은 모든 게 내 안에 내재돼 있다고요. 근데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하죠.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더 좋은 연기력은 기운이에요. 최고의 배우들은 대사를 잘 치는 게 아니라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여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강력한 느낌, 에너지, 기운으로 그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남자하고 아이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나.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 같지만 우리는 제2의 삶의 언어를 갖고 있거든요. 배경, 부모님의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부부간에 애칭이 있으면 화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절대로 애칭으로 안 부르셨거든요.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 그냥 뭐, 누구 아빠, 누구 수영이 엄마. 아빠 혹은 뭐랄까요, 여보 당신이죠, 여보 뭐. 당신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근데 저는 뭐 저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어이는 주막에서 주모 부를 때 어이 파좀 갖다 줘 갖고 와봐. 별다른 호칭이 없어요. 진짜 그냥 어이 물 좀. 맞아요. 어이. 외국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니, 우리는 그것도 이름을 하면 있잖아. 쑥스러우니까 못하잖아요. 거거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면 남편한테 뭐 처녀 때 썼던 것처럼 오빠라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애칭이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송.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이 기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게 우리의 언어인 거죠. 언어는 두 가지잖아요. 내 부모에게서 들었든 아니면 내가 새로 공부했든 그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더라도 영어를 새로 배우면 또 영어 쓸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맞아요. 집에서도 그냥 배운 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실은 잘 모르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게 아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보고 그렇죠.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근데 관계가 깨지고도 자기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모르는 경우는 더 많아요. 더 많죠. 그리고 계속 쟤가 안 좋아서 나는 헤어진 거야. 난 쟤랑 안 맞아. 아니면 난 사랑이라는 거하고는 맞지 않아.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맞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난 내가 계속 잘못해서 체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는 건 잘못했다기보다 언어를 몰라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언어를 몰라서 쓴 건 그냥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되죠.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쓰나 사람들에게.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으면 엄마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한국 엄마들은 40점 받다 90점 받아봐요.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맞아. 다 왔어. 그다음 100점 왜냐면 받아봐요. 칭찬을 해주면 그렇죠. 너무 자만할까봐라는 걱정을 자, 이제 저런 엄마들이 있다고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막상 실천했을 때 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이렇게 솟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있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래 네. 인정해줘야지, 칭찬해야지. 근데 별것도 아닌 거에 맞아. 칭찬을 하려니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상태가 다 안 좋아요. 큰맘 먹고 좋게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야 이제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건데 나는 소통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감정이 차단이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세상에는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거든요. 내가 웃어야 내가 웃으면 웃죠. 근데 내가 웃고 거울이 웃는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인간관계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웃고 나서 조금 있다 웃어요. 몇 달씩 걸려 시차가. 그럼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나는 항상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그런 언어를 썼나?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런 언어를 썼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런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누가 자기한테 그거 했다고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라이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모르죠. 자, 도라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강렬하게 생각하냐면 내 자아가 많은 사람, 내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 네. 내 확신이 있고 성과 좀 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이가 되는 거죠. 도라이는 되게 열심히 해요, 보통. 뭐든지 열심이고 맞아요. 열정적이에요. 일도 많이 해요. 일도 많이 하고 의식이 없지 않아요. 다만 남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조영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이제 입만 벌리고 계시는데.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전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제가 좀 그런 성향이 많은 거예요. 난 내 고집도 있고 내 소신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도 명확하고 내가 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도라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또라이라고 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평가가 좋거든요. 인정받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 인정을 왜 못 받죠? 저희처럼 이런 무대에 서서 뭘 말하는 사람은 무대에서 되게 진실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겠죠. 근데 때로는 필요 이상의 감정 노동도 해요. 맞아요. 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한 톤 올려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우울증이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이상의 극심한 감정 노동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요. 그게 방송인이든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든. 그러다 보니 나의 일상에 돌아와선 내 감정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말을 안 하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집에서는 왜 밖에서는 그렇게 이거 하더니 내 집에서는 안 웃겨지냐. 그렇죠. 아내 그러면-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제 남편은 그럼 너도 돈을 내라. 너 웃고 싶냐 지금? 진짜 정 떨어지네요. 돈 내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 밥 다 차려주고 옷 다 다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열정을 관계가 나에게 되는 좀 돌려주세요라고 아내께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강의를 들으면서 더 힘들어지네요. 집에서 얼굴빛이 시작할 때보다 한 톤 어두워지셨어. 남을 잘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가 그러나 봤더니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저는 회를 잘 못 먹어서 저는 초장 맛에 회를 먹거든요. 그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초장에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본 분은 아주 세밀한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참치에는 어디살이 맛있고 뭐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은 좀 풍요로운 거죠. 그런 것처럼 언어도 뭐 있으면 선생님 너무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뭐 이제 21년인가 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만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딱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거 다 뭐 PD님 바뀌고 뭐 출연진 다 바뀌었는데 자기 혼자 남았잖아. 자기 처음에 저녁 방송이랑 안 맞다고 그랬는데 PD님 1년 동안 찾아가가지고 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럼 남편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근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자기야 나 정말 힘들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행운인 조영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항상 겸손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모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진짜 말이구나. 아내가 그거 그날 마지막 방송하고 갔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첫 마디가. 그냥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못 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네? 그 21년 동안 뭐 그 스타들 연예인들 인터뷰 따려고 얼마나 많은 뭐 수치도 당하고 뭐 창피함도 당하고 뭐 모욕도 당하고 막 그래도 막 진심으로 하려고 하고 뭐 그게 뭐 정말 대단했을 텐데. 선생님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뭘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말 인간의 그것이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 말 없으시고 잠자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나는 또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고 그러면 내 21년이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게 날아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아내도 그런 말을 엄마나 아버지에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표현을 있을 거예요. 못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거죠. 근데 어색하다고 못하면 평생 안 돼요. 그렇겠죠. 영어 배울 때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헬로우라고 하는데 헬로우 어색하거든요. 근데 어색해도 내가 헬로우 하면 저쪽에서 헬로우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또 배웠으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And you?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몰라도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색해서 난 안 해. 난 영어 완벽하게 못해. 문법 완벽하게 구사 못해. 그러면 영원히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의 세계와 나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색해도 남편한테 해보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인상 처음부터 많이 쓰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자기야 너무 고생했다 이러면은 이거 안 되고 뭔가 불안하. 이거 일이 터진 거다. 아니면 뭘 들었구나. 뭘 걸렸구나. 뭘 들었구나. 나한테 실험하는구나.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농도를 아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이거 뭐 여유만만 듣고 나 해봐야지 바로 실험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네, 바로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스치듯. 그냥 애들 학원 갔다 오면 아이고 힘들었지? 근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요. 누군가가 액션할 때 리액션 해주는 것 같아요. 리액션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제가 리액션 해주는 것 같아요라고 할 때 지금 네 분이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세 분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조용구 아나운서는 소리와 함께 했다고요. 제가 그걸 잘해요. 네. 이게 아침마당에서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연자가 강연을 여러 대상에 하잖아요. 모든 강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아줌마 강의할 때가 잘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야. 네, 저 정도면 5만 원이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조영구 씨가 21년 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장수하고 지금도 계속 사랑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를 아줌마들처럼 하는데 진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모든 제작진, 모든 시청자, 모든 동료들이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외모에 21년을 이런 외모에? 지금 잘생긴 아나운서들이 천지 빽깔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근데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간 사람은요. 그건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게 술수로 갈 수 없고 뭐 로비해서 갈 수 없고 외모가 좋아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남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이것 좀 많이 배우셨나 봐요. 예, 왜냐면 워낙 가난하고 없다 보니까 누가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밥을 사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배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저를 좋아하고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면요. 예. 조영구 씨는 남을 주인공 만들어주지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상대방을 계속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리액션의 되게 핵심적 그게 요소거든요. 집에서는 왜 안 집에서는 왜 근데? 예. 아내한테는 그걸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길들여져서. 안 되더라고요. 밖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버렸어요. 소진된 네. 상태. 감정의 모든 잔고가 집에 가서는 다 떨어지고 남자는 감정이 다 떨어지면 자기의 동굴에 가서 쉬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숨을 골라야 다음 날 또 할 거거든요. 이 남자는 내일 스케줄을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이 감정의 안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쉬는 거죠. 부인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부인이 힘들다고. 부인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뭐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사실은 뭐 아내와의 관계를 조금 좋게 하시고 싶다면 혹여나 밖에서 쓰는 감정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금 감정을 80%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요? 예. 이거를 그냥 그리고 한국 사람도 이러잖아요. 저도 어느 날 예 하는 걸 세봤더니 예를 4번 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뭐 김강사 그런 거죠. 그러면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예만 하자. 예.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사람들이 찍어달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래야지 제 감정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감정이 나를 위해서도 있고 내 가까운 뭐 그게 아이든 뭐 부모님이든 뭐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내 그 감정이 남아 있겠죠.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 가까운 사람을 대한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 여성에 대해서 막 매력을 느낄 때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호르몬 안 나오면 퍼포먼스 안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듯이 가까운 사람을 대한다고요. 남편이든 아이든 나 자신이든. 근데 내가 나를 대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내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과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받았던 그 언어들로 내가 나를 정의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적어서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하고 남을 내가 케어받고 싶으니까 너무 많이 해준지도 몰라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엄마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뭐 좋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손은 그 통일이 아니고 이혼이었었어요. 엄마가 딴 놈하고 일주일만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 사이 좋은 게 나의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소통 저기 아내분하고 잘 사이 안 좋으세요? 이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분위기가 다 좋고 감독님도 웃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 좋아하고 제작진 좋아하는데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메인 MC분께서. 왜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책을 잘 쓰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소유욕이 없었다면 무소유에 대한 책을 쓸 수 없거든요. 없었죠. 근데 그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져 보시니 좋은 거야. 그 좋은 책을 쓰셨겠죠. 그걸 소개해 주려고. 뭐 깨달음이 오는 그렇죠.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아버지와의 소통도 안 되고 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도 않았고 나는 너무 시골에서 뭔가 섬에서 단절된 채로 문화와 뭔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걸 되게 오래 경험하고 내 열등감이나 내 자존심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봤는데 어느 날 어머 내가 그런 인간이었네. 그걸 조금씩 알아간 거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세상엔 이런 것도 있대요라고 소개해 주는 게 제 지금의 일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나중에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자기의 미션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무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줌마들 강연이 잘 됐던 이유는 아줌마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언제 그걸 하나 봤더니 주로 40대에서 50대. 즉 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인간은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남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젊고 맞아요. 나 잘난 어릴 때는 여성이 못해. 있어요. 나 장난 아니야. 나 제일 예뻐. 나 잘났어. 나 씨발.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이대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똥배 나왔어.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디서 참나. 나 몸매 장난 아니야. 근데 어떤 아줌마는 장난 심하단 말이야. 나 장난 많이 너 몸이 너무 장난스러워. 나 개그야 몸이. 근데 이제 사람이 두 종류로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잘 나갈 때 남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해봐도요, 되게 자기가 멋지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웃을 때 활짝 웃지 않아요.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일단 팔짱 끼고 제 강의 딱 듣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촘촘하게. 웃기긴 웃겨요. 어. 근데 절대 상대방의 기운을 빼는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권력만 많으면 또 활짝 웃지 않아요. 이렇게 웃는다고. 이렇게. 아쭈 제법인데. 그리고 제일 안 하는 대상은 중학교 남자애들. 중학교 남자. 맞아요. 중二병, 중이병.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중학교 남자애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딱 강의하러 가잖아요. 와, 저 표정. 본 듯하죠. 제가 유머 하잖아요. 웃지 않아요. 나이 먹고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강연에서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리액션인데 그 중에 뭐 칭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위로하는 거거든요. 힘들다 그럴 때 뭐 여보 나 이제 이거 좀 일하고 그만뒀어. 그러면 이제 자기야 너 좀 마음 섭섭하지. 고생했어. 마음 섭섭하지. 진짜 고생했다. 진짜 여기까지 잘한 거야. 사람은 절대 힘들어서 안 망한대요. 힘들었는데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하고 힘들었는데 위로받으면 4배가 더 강해진대요. 아, 정말요? 근데 사실 그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이게 생활비 늘어나고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진짜로 목돈 필요할 때 힘들 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가족 전체가 다 힘들고 서로 위로도 안 돼요. 그때는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문제가. 네. 돈 문제를 돈 문제가 고민 있구나. 중이신가 봐요. 요새 아우 힘들 거야.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힘들 거야. 야, 살짝 드네요 위로가. 그렇죠? 네. 자 보세요. 형이 돈 꿔줄게 이러지 않았다고요. 돈 꿔줄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툭 이렇게 던졌다고요. 힘들 거야. 힘들 거야. 위로가 좀 됩니다 형님. 자 돈을 꿔준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아, 근데 저 사람이 해결할 마음의 힘을 얻게 도와준 거거든요. 힘들 거야. 야 형도 진짜 요즘 너무 힘들더라야.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힘들지만 혼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힘든 걸 누가 번쩍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 힘든데 내 옆에 저 사람이 있구나. 내가 힘들 때 형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야씨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까 그걸 바로 제가 뭐 답해줄 필요 없이 조영구 씨가 해주신 거죠. 힘들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나한테 듣고 싶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안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조금 너무 차게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한테 냉정해. 그렇죠. 내가 나한테 냉정하니까 남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정민 아나운서 울고 있어요. 아이고. 항상 밝고. 나 힘들지만 그런 거 좀 티내기 싫어하고 어우 정민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위로가 되네요, 선생님 말씀. 이거 대한민국 주부들이 이정민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뭔가 막 진짜 이렇게 쌓인 게 맺힌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건드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근데 많아요. 왜냐면 예. 건드리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죠. 차라리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정민 아나운서, 윤서영 아나운서 제가 그 아들, 딸이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잘 뭐 여자긴 하지만 같은 또래의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되게 공감이 돼요. 아마 그런 것들도 네, 분명히 있을 게 육아가 지금 힘든 근데 시기잖아요. 어쩌면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냐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오늘 저 밝은 옷처럼 그 느낌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고 일도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도 항상 밝게 하는데 열심히 살아요. 사실은 맞아요. 왜 우리 안에 그럴수록 그게 없겠어요. 그늘이 있죠. 예, 그게 있고 저도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려보고 뭐 병원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좀 힘들어 봤고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느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근데 그것도 언제 알아주냐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맞아요. 네. 남을 돌볼 남도 보이는 거지. 내가 나한테 여유 없으면 남편이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다. 너 만나서 더 옛날에 그 오빠 건물 올렸대. 시청 옆에 건물 올렸대. 나 엄청 좋아하던 오빠야.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정민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주부들이 울면은 남편들이 여보 힘들었지 그 얘기보다도 왜 울어? 도대체 내가 왜 우는 거야?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윽박지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더 나쁜 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은 약사에게, 강의는 강사에게. 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유만 이게 이제 시리즈로 할 거니까. 네, 주부들 보시고 진실한 얘기하고. 이혼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혼하라고요. 별거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별거하라고 다 그러대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뭔가 우리가 관계가 정리돼야 할 거면 정리돼야지만 제가 보기엔 감정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술을 할 때 칼을 대야죠. 이혼이 필요하다면 이혼을 해야죠. 근데 그런 칼을 댈수록 사랑으로 예민하게 칼을 대야지 화가 나가지고 찍 이렇게 그어버리면. 칼을 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칼 대고 나서 이제 다 수술하고 나서 안 꼬매줘요. 봉합해야 되는데. 봉합도 안 하고 약도 안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도 참여하고 우리도 우리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희가 오프닝으로 웃기고 울리는 강사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확 마음에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누구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위로해주지 못해서였구나. 그 사람에게 왜 웃어주지 못했을까? 저는 사실 제 반성이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심하게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애가 빨리 나와서 강의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은 여유나 만만으로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은 여유나 만만.